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전 세계 산업의 44%를 또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차세대 2차 전지로 이제 1위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짐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누누이 공포에 사도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라는 말씀을 여지없이 여전히 드려오고 있었고요. 중간중간 변곡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1차적으로는 2024년도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속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작으로 기술력이나 양산 가능성, 캐파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국내 시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K 반도체 전략 이후에 새로이 K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 그리고 연간 1,1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상,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구체화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3사가 점유율 44%를 차지는 하고 있지만 중국의 CATL이나 그리고 노스볼트나 각 완성차 업체들에서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은 본격화되었고 국내에서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풍부한 이 배터리 쪽으로도 반도체 이후로 국가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의미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기술이나 2차 전지 관련 소부장 기술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가 나서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K 반도체 전략 이후에 K 배터리 관련해서 어떠한 세제 혜택이나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BBIG 뉴딜 지수 이야기가 연초 그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정도가 되겠죠. BBIG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 기술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지만 국채 금리 중심으로 안정화를 이어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현 시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특이한 점들이 올해 많았습니다. 시작으로부터 본다면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 중심으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또 한 번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결국엔 변곡점마다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돌이켜놓고 보면 하나하나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작년 7월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경제TV에 오늘장 내일장 이슈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출연하던 날이 지난해 7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이라서 참 1년째 되는 날인데 1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도 좋을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볼 만한 종목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언가 종목 하나를 딱 꼽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ETF에 대한 이야기 오늘로써 12개월 연속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SK이노베이션의 분할 이슈가 한 번 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큰 폭으로 좀 끌어내렸던 모습입니다. 전일 SK이노베이션이 저가 기준으로는 9%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나 만도의 물적 분할 이슈와 동일하게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지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수가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빌미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SK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이라는 기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많은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까지 현재 캐펙스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2024년경이면 결국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배터리 3사,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증설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는 미국에 공장이 없지만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친환경, 신재생, 전기차로 이어지는 이 섹터들은 꾸준하게 살펴보시고요. 2024년까지 특별한 기술의 혁신이나 발전이 없는 한 배터리의 전망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공포에 사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정과 함께 그래도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차 전지주도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단편적으로 삼성 SDI의 주가를 보시면 2월 17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6월, 5월 중순, 6월 중순까지죠. 조정 폭이 깊었습니다. 조정이 깊었고 제가 저녁 주요소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삼성 SDI를 콕 집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가 고점을 이룰 때에 어느 섹터에서 그 지수를 끌어올렸는가를 보시면 지수가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갔던 섹터들이 있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대형주 중심으로의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때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 하지만 테이퍼링이 조금 늦어진데 그리고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올 때에는 여지없이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축은 경기 민감주, 한 축은 성장주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나라는 흐름들이고요. 5월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를 했습니다. 약 32만 5천여 대고요. 21년도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전년 대비 183% 증가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96%, 유럽은 전년 대비 110%, 그리고 미국은 전년 대비 1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상향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배터리 출하량은 어떤가? 국내 배터리 3사만 살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를 했고요. 21년도 누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8%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 SDI도 21년 누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6% 증가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전년 대비 21년도 누적 출하량이 158%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2024년도까지 지금 뭐 100%, 150%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역성장까지는 아니다. 플러스 성장률이 꾸준하게 증가할 텐데 얼마만큼까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 퍼센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파란 색깔 번호판이죠. 순수 전기차 번호판이 얼마만큼 내 눈에 들어오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이 수소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기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까지 조금 현대로템은 집중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왔듯이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서는 도로에 다니시면서 파란 색깔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내 눈에 이제는 워낙 많아졌네라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섹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시장은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연적인 긴축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 경제들이 어려웠을 때 유동성이라는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지켜왔고 이끌어왔고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러면 넘쳐 흘러나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잘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 그리고 연은 그리고 연준 그리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에게도 오고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수의 신고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조심성이 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는 기술주 쪽들이 침체가 되는 부분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를 이뤘을 때 기술주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들의 계좌 포트폴리오에 한쪽은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로, 한쪽은 기술주와 관련된 섹터로 두 가지 섹터를 골고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다면 지수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 놓았다면 한쪽이 쉬더라도 한쪽이 끌고 가고 또 한쪽이 쉬더라도 한쪽이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면 지수의 우상향에 맞춰서 나의 총 계좌 수익률도 우상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습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참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준이 실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우상향 추세 여전히 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포트 구성이나 실적들 기반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선한 것이 전기차들이 번호판이 내 눈앞에 많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그때 공포에 사라고 하셨을 때가 이제 삼성 SDI 60만 원대에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72만 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이제 전고점까지도 과연 향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전반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도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져갈 만한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출렁였고요. 그때가 한 61만 원 언저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조정 시의 매수, 공포의 매수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녁 방송이죠. 주유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64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부터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줄곧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장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를 배터리 3사 중에 콕 집은 이유는 SK이노베이션도 좋은 수익을 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좋은 수익을 좀 보았던 종목이고요. LG화학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고 삼성 SDI의 가장 큰 매력도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중대형 전지 사업부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 배터리 분야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배터리 3사 중에 흑자 전환을 앞으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후에 앞으로 꾸준하게 흑자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다.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 분야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교체 비용이나 대규모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적자 전망이 조금 2분기에는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LG화학 여전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118% 증가하고요. 삼성 SDI도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136%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각각 캐펙스 투자나 교체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조금 있다. 그런 기업이 삼성 SDI는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실적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오던 시장은 유동성 힘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섹터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 가치, 그리고 실적, 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증가, 전망, 개선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나라는 모습을 집중해 보실 때 실적도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미래를 준비하는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미래를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업이 삼성 SDI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를 60만 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사 중에 삼성 SDI가 제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전한 가격에 배터리 3사를 가지고 있다면 2024년까지 적어도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장기 관점으로 꼭 보유해 가시면 좋은 수익이 계좌에 들어오시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SDI를 꼭 집어서 골라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7월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7월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매월 캐치프레이즈를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네. 드려왔습니다. 뭐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5월, 그리고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누누이 드렸고 그러한 이번 이야기를 달은 뭔가요? 1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번 달은 공포를 기회로라고 정해봤습니다. 공포를 기회로. 네, 우리 앞에 지수가 신고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뭔가 거리두기나 사회적 모임, 집합 제한을 완화하려다가 일주일 다시 현상 유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공포감이 있고 지수 신고감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공포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속에 있는 또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지수 그리고 장 중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준비는 포트폴리오 구성이겠죠. 그중에서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정리해보자면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와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리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수익 구간 자리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 나가기보다는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 기준으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7월에도 붉은 색깔 양봉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만큼 그 공포와 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7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공포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